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사고조사팀의 김문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의료 관련되는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들었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까요? 아니면 의료정보팀에도 많이 오셨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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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 있죠. 예, 아무튼 제가 어쨌든 최대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정말 필요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일단 제가 목차를 보시면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적인 그 법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저희가 이제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계시는 분들한테 오셨던 분들한테 뭔가 이런 지식들, 법적인 얘기들 이런 걸 얘기하면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면 많이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확인서라는 걸 씁니다. 확인서를 쓰게 되면은 확인서를 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행으로 그런 위반 사례가 없으면은 행정처분 같은 게 없겠지만은 행정처분 같은 게 받게 되면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위반 사례들을 이렇게 확인서를 쓰게 되면은 되게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하셨고 중요한 걸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사소한 그런 것들 놓쳐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것들을 보면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오셔서 어쨌든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하는 시간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생각한 그게 오셔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문호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쨌든 그래 어디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런 체계로 되어 있구나 나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은 제 강의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이제 가가지고 책을 찾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책이 꽂혀져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검색 어떤 PC들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그런 책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는 여기 이제 보급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저도 전산 업무를 하다가 기사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법 체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이라는 거는 개인정보법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법이 3법이 데이터 3법 통합되면서 규칙은 없어졌고요.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고시 2가지가 있고요. 이 고시 2가지는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은 이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29조를 보시면 실제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 체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지만은 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법에서 다 못 푸는 거는 시행령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시행령에서 못하는 건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요거는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법 이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법은 법령 규칙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시면 말 그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다른 말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는 얘기고요.
지금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료법, 뭐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 법들도 개인정보보호법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뭐 이제 그런 유사한 교육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수집, 이용, 제공, 파기. 근데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게 첫 단추거든요. 수집하는 단계에서 뭔가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위반 사례들이 쭈루룩 그냥 다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을 보시면은 6가지 수집을 해야 되는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뭔가 어떤 법령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기관의 어떤 수행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뭐 의사가 없다거나 뭐 정당한 계약 그리고 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다른 법령에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파기도 다 이제 이거랑 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 체계는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뭐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하시면서 사이트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law.co.kr 들어가셔서 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cy.co.kr 들어가가지고 privacy.co.kr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되는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을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해설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고시에 대한 해설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나가면은 저희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저희도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다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체계는 처벌 관련한 걸 제가 이제 과태료, 가징금, 벌금 및 징역을 어쨌든 다 제가 처벌이라고 했고 과태료하고 가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입니다. 행정처의 소관이고요. 벌금하고 징역 이제 관련되는 내용은 검찰, 경찰 소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벌칙에 해당되는 내용들, 벌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위반했으면 아마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 통해서 아마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참고인 뭐 조사를 하겠죠. 할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 가징금 이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개인정보위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이 이제 조사를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태료하고 가징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많이 궁금하세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얼마인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 이게 다른 법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그 시행령에 가면은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표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을 거고 가징금도 마찬가지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래서 별표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과태료 보시면은 이게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청이 임의대로 과태료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하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면은 특정한 기준이 되었을 때 또 부과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가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 별표를 찾아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가징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2 가징금. 지금은 이제 법이 정보통신망법하고 망법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의료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의료 쪽에서 하는 거는 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고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과징금 조항이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보다 좀 엄하게 되어 있어요. 엄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 같은 경우에 34조의 2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느낌이 틀려요. 확
아무리 과태료를 많이 받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1회면은 5분의 1이거든요. 과태료를 내가 뭐 진짜 엄청 많이 받아서 3억을 받는다고 해도 5분의 1이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과징금은 억 단위니까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게 부담이 기관 입장에서 많이 부담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 아직까지 다행인 게 법이 지금 이제 통합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 올라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고는 과징금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실제 이 업무를 2014년도에 카드 사고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공공기관들부터 해서 쭉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이 체크리스트를 어떤 단위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별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부관리 계획이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교육, 실태점검, 물리적 조치. 그러니까 내부관리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승인을 받은 문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관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부 관리 계획이 여러 개 나올 수는 기관이 다르면 모르겠죠. 근데 여러 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처리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방침도 물론 이제 사업자가 우리는 뭐 나눠서 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내부 관리 계획은 내부 직원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실태 점검도 이런 것들은 전체에 대한 거다. 그래서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조치들, 흔히 얘기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29조에서 얘기하는 뭐 접근 통제, 접근 권한, 그다음에 백신 설치, 그다음에 접속 기록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은. 그리고 이제 파일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참고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그거 이제 가진 빼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10개를 잘못하든 여기 있는 거 다 잘못하든 하나를 잘못하든 어차피 얘는 29조기 때문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우리 이것만 가지고 처분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풀어드리면 29조를 여러 개 잘못하고 접속 보관도 안 했어. 접속 접근관한도 안 했네. 암호화도 안 했어. 하나로 그냥 처분 나가요. 처분 나갈 때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파일 15조, 16조, 17조, 21조는 다 개별로 나갑니다. 행정처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 개인정보 파일을 하나를 누락을 하셨으면은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가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이거를 찾았어. 그거를 찾았어. 그러면은 쭉 그냥 얘는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물론 기술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물론 기술적인 게 제일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실제로 과징금 조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때 안전상황보 조치를 다 했다라면 과징금 처분 안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2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과태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현황을 하나 놓치게 되면은 쭈르륵 다 걸린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황을 하나 놓쳤어. 당연히 동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거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하는 것도 위탁사들 다 누락했겠죠. 현황을 관리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을 보시면은 수집, 이용 제기, 뭐 동의, 파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별로 우리가 흔히 하는 15조, 뭐 16조, 17조 이런 것들은 21조 이런 것들은 파일별로 해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가 그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만들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전산 담당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사 끝나고 이제 나오면은 전산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와, 이건 우리만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정 맞거든요. 전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좀 잘하고 계신데 물론 지방을 제가 뭐 절대 이렇게 뭐 폄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큰 기업들, 그러니까 좀 큰 병원들, 좀 우리가 뭐 빅4라고 하는 뭐 큰 병원들 이런 데는 잘하고 계신데 조그마한 병원들 거의 뭐 의원들은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방에 뭐 조그마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거의 그냥 전산 담당자 한 분이 이걸 다 하고 계세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이 현황들을 파악을 못 해요. 그럼 저희는 나와가지고 이런 현황들 하나 찾으면은 그냥 쭉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 플레이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지금 전업 담당자, 현업 담당자, 전산 담당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형식상 플레이어를 나눠놓은 거고요. 이거를 한 분이 다 할 수도 있고 규모가 큰 데는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업 담당자부터 설명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업으로 담당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율 관장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 이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개정되는 법 사항들도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요. 안타까운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저희가 카드 2014년도 카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고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사업자는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그 항목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투리 처분 나간 거예요. 이 사업자가 더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시스템도 다 도입을 했어요. 암호화. 수십억 주고 암호화 다 도입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9조 안 하면은 3천만 원. 29조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내부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일부 항목 빠뜨린 거 가지고 그냥 처분된 거죠. 얼마나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정되는 법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내부 관리 계획,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전체로 이제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과 실태 점검 이런 것들도 미리 만약에 혹시 저희가 점검 나간다고 하면 미리 파기 같은 거 좀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 나갈 때 2주 전이나 1주 전에 알려드리거든요. 바로 못 나갑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암호화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부 관리 계획들 좀 빠진 게 있는지 처리 방침에 빠진 게 있는지 우리 현황 놓친 게 없을까? 할 수 있거든요. 말은 참 쉽죠. 그렇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참 죄송한 게 뭐냐면 제 말은 참 쉬운데 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 업무 이제 조사 업무를 제가 처음 했어요. 제가 제일 초기로 세팅돼서 2012년도부터 했고요. 법 생기고 난 다음에 잠깐 한 제가 3년 동안 경영 쪽에 갔다 왔는데 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게 역으로 제가 담당자가 돼서 해보니까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충분히 그 고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업이 또 더 보니까 입장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 담당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들을 보면은 항상 너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감정이입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이분들이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정보라는 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산이 중요해요. 암호화하고 하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첫 단추는 여기 뒤에 다음에 나오는 현업 담당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작이 되는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이 되는 거기서부터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산 담당자는 뭐 현업 담당자하고 협력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29조 안전조치, 확보조치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접근 권한, 접근 통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암호화 제도되고 있는지 그냥 하시는 걸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힘든 거죠. 현업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을 한다라고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이제 CPO들 모인 자리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 왜냐하면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과거에 이제 하셨던 분들 잘 알고 개발하시는 분들. 근데 시스템 담당하는 분들은 뭐 서버 하시는 분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로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맡겨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업 담당자는
업무 속에서 처리하는 개념과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업무 속에서 제가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지? 이런 업무들을 하구나. 여기서 이런 개념고를 처리하구나. 그러면 이런 개념고 파일들이 있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조부터 16, 17, 18 동의받는 부분, 파괴하는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키맨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다 이분들이 와서 소명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반을 잡아서 동의 안 받았네요. 잡았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근거를 찾아오면 저희는 그냥 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황을 분석하고 현업.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솔직히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됨이라고 썼는데 이거 뭐 사업자 마음이죠.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아무튼 마음은 기술적인 것보다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실제 점검 나가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저쪽에서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29조 엄청 많아요. 곳이 열 몇 개 돼요. 그거 중에 다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관리적인 부분 놓치면은 그냥 가태료가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이 하나가 누락될 경우에는 진짜 전 위반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게 제가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제가 어떤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다 또 유출하실 거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병원 갔는데 병원의 기본은 진료잖아요. 그죠? 진료기 때문에 이제 의료법 22조에 따라서 진료 기록부 잘 작성했고요. EMR, 팍스, OCS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니죠. 그 병원이 그 개인정보 파일만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검진도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이 병원은 그 시스템은 아예 누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저희 조사관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니까 당연히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까 15조부터 해서 16조. 당연히 이제 15조는 있겠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15조는 걸리지 않아도 거기에 관련된 위탁 현황들을 다 누락해버려가지고 가태료가 계산하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무섭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관리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분야에 대한 개념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실제 점검을 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저희가 서비스 같은 걸 사전에 저희가 조사 나가기 전에 꼭 의료 분야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봅니다. 홈페이지 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저희가 필터링하고 또 현황 업계에 대해 또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언론 보도 기사 그다음 신고 들어온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러면 어떤 개인정보 파일이 있겠다. 파일이 나오면은 이제 체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파일이 있으면 시스템도 나오겠죠? 체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료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건 지금은 이제 웬만큼은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이제 물론 개인이 정말 범죄 행위를 하는 부분은 기관이 막을 수는 없겠죠. 없는데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병원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거의 메인이잖아요. 메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경영에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 접속 시간 최소화해야 됩니다. 10분 내로 줄여야 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 그러죠. 안 돼. 우리는 1시간 이상 해야 돼.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된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스템 부분이 의료 쪽 말고도 어쨌든 그런 현황들을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기획점검 나갈 때는 그런 걸 다 보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유출되고 나가면은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보고 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황은 평소에 쭉 이렇게 관리를 해 두셔야 점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한 번에 바로 다 안 되잖아요. 접속 기록 어떻게 남겨요? 일주일 만에.
개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적인 부분은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현황만 파악을 하셨으면은 체크리스트 적용하셔가지고 만들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6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제가 15조부터 쭉 해서 법 조항 조문 순서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례는요, 개인정보 보호 게시판에 의료 상담을 하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 병원을 제가 뭐 거론할 수는 없고요. 네. 의료 상담을 하는 게시판이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진료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료 행위까지 간다라고 해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걔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단순 그냥 의료 상담이었어요. 우리가 뭐 성형외과 가면은 코디네이터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견적 뽑아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하고 연락처를 수집하는데 게시판에서 동의하는 게 없죠, 그죠? 저희가 이름하고 연락처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놓치게 되면은 이거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거 다 해놓고 암호화 다 해놓고, 그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전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있었고요. 그때는 요 세 가지 사항만 동의를 받아도 되어서 요 세 가지 사항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통 개발하면은 이전에 개발해놨던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이름만 수정해가지고 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은 네 번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한 줄 빠져가지고 3천만 원. 너무 제가 봐도 와, 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정말 이게 보세요, 안전상 확보 조치 그 3천만 원하고 이 3천만 원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과거예요. 과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바뀌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취급 방침이라고 있어요. 취급 방침. 그때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하시는 분이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개발했던 그 포맷을 가져와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취급 방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이런 마케팅이나 내가 광고에 뭔가를 활용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처리 방침 자체가 들어간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요거는 개선 권고를 해야 되겠죠. 분리해서 동의받아라. 근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개인정보법 22조에 보시면 정보 주체에게 제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때는 별도 동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이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금액을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리고 파기 같은 경우에도 파기도 실제로 이제 파기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파기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태 점검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우리는 뭐 분기당 하고 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 1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시스템 들어가서 저희가 계정을 받아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탈퇴를 했을 때 그 정보가 지워지는지 분리 보관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했는데 미파기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파기는 3,000만 원이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이거는 형사벌로 가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얘는 아직 우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파기도 분리보관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리보관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파기, 분리보관 하려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법령에 앞에 보시면은 다른 법령에 뭔가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령.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만 알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분리보관 미실시해가지고 1,000만 원 가태료 나간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파기 쪽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파기는 중요한 게 지금 분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분리를 볼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분리해야 분리인가? DB 인스턴스. 지금 저희가 과거 이권에서 한 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테이블까지만 분리하면 됩니다. 테이블만 분리하고 있어도 우리가 분리 보관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위탁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위탁한 이 문서에 의해서 체결을 하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한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것도 현황 파악 안 되면 현황을 하나 놓쳐요. 나는 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또 이 서비스에 관련한 위탁사들이 여러 개 있네. 그 현황을 놓치면은 다 같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례는 보안 서약서를 가지고 한 거고요. 보통 보안 서약서 같은 데 보면은 재위탁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계약서를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음 7가지 내용들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이 이제 표준 처리 위탁 계약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privacy.kr 들어가면 다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황을 빼먹은 거죠. 그래서 현황을 빼먹어서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례는 현황을 빼먹은 건 아니고요. 여기는 솔직히 이제 요즘에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업체명만 쓰고 그러니까 법에는 업체명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두 가지 내용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내용 누락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 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 조치는 여기 있는 걸 다 안 해도 3천, 하나만 안 해도 3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안 해도 3천.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때는 이 부분 안 하고 있을 때 과징금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결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 권한 관리를 1년만 했더라고요. 1년만 한 사례라서 요거는 뭐 접근 권한 관리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요거보다는 접속 기록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접근 통제 이것도 이제 요거는 저희가 점검 나가기 전에 외부에서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은 이거 혹시 녹화되고 있죠? 아무튼 예. 그분이 그냥 이거를 계속 다른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관리자 페이지 붙는지를 쳐봐요. 이렇게 홈페이지 URL 쓰면 뒤에 뭐 어드민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뜨면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신고해요. 예. 정말 신고해요. 정말 그분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봐요. 이렇게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그분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투철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투철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수준 제고에 엄청난 영향을 하시는 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농담이에요. 어쨌든 이런 관리자 페이지들을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 주체는 상관없어요. 정보 주체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로 붙어도 돼요. 근데 개인정보 취급자가 접속을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다른 인증수단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핸드폰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부망으로 돌리든지. 그래서 그런 요것도 많이 걸렸어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는 전송할 때 저장할 때 암호화 있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송하는 구간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와이어샤크,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다 와이어샤크 돌 줄 알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매뉴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킹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매뉴얼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돌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오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점검도 하는데 그래서 암호화 저장할 때 여기도 실제로 스캔을 떴는데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문서들을 저장을 할 때 그냥 막 쌓아둔 거예요.
DRM을 하다 암호화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다 미암호화로 잡히죠. 접속 기록.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접속 기록인데 접속 기록도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IT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파치 서버에 액세스 로그를 접속 기록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용어를 대로 가야 돼요. 접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어떤 정보 주체의 정보를 조회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수행 업무 마찬가지로 이걸 열람했는지 조회했는지 삭제했는지를 다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접속 기록. 근데 이거는 당장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세대를 한다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차세대를 한다면 얘는 꼭 설계하는 단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DB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슬로우 쿼리 그냥 뭐 쿼리만 남기는 거잖아요. 조건 제로 솔루션 그게 아니라 와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은행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와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특정 메뉴에서 가져갈 때 거기서 파일이든 DB이든 로그를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백신, 단말기 다 하셔야 되고 이것도 휴가자예요. 휴가자 저렇게 해놓고 갔더라고요. 휴가자. 정말 이게 뭐 웃으시는데 웃을 게 아니죠. 이게 이분은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주의위반 사연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유출된 경우에도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유출은 등기까지 다 보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주소를 가지고 계시면은 등기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주소 내가 없어. 그러면 그냥 SMS 문자만 보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등기까지 다 보내야 개인정보 유출 통제 의무를 다 했다고 본다. 이것도 통제 안 해가지고 문제됐던 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사이트가 privacy.kr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마당에 보시면은 해설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해설서가 굉장히 한 100페이지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고요.